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4월 23일 토요일 날 아침이고요. 어제 그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좀 이번 주는 시황이 중요할 것 같아서 다들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또 아침에 또 미국장 보고 또 놀라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찍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개인 방송을 좀 올려요. 근데 이거는 저랑 뭐 제가 이제 개인 투자하면서 제 투자 지인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모르시는 분이 들으시고 뭐 구체적인 종목 같은 것들은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시장 예리 잠깐 드릴게요. 제가 항상 시장 말씀드릴 때 나스닥을 띄워놓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이 가장 기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증시 투자하는데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다우나 S&P보다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사실 나스닥이 이제 S&P나 다우보다 더 떨어졌을 때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후로 20년 만에 처음이거든 사실은요. 그거를 작년 말부터 제가 조금 의미를 두고 나스닥 신중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조금 위험한 시기란 거죠. 4월달 장을 제가 어쨌든 약세장 내 박스권이고 그 중에서 이제 하락 방어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월달은 반등 모색장, 4월달은 하락 방어장인데 4월달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빠졌죠. 일단 빠지고 제가 선을 끊은 나스닥 13,500포인트 정도에서 그 2주간 계속 공방입니다.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그 금리 때문에 어닝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빅테크 예전 다 아시던 이제 팡스 같은 거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차트 보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애플, MS,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정도밖에 없어요. 요번에 이제 예전에 구글 알파벳 있죠. 알파벳도 지금 추세 깨졌습니다. 엔비디아 깨졌고요. 넷플릭스 급등 깨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1인플레 관련이 좀 부담스럽고 또 긴축이 워낙 또 강하게 지금 얘기 나와요. 인플레 안 잡히다 보니까 그런 면 때문에 이틀 동안 지금 우리가 이 공방을 펼친 이후에 올라가느냐 빠지느냐 봤는데 일단 밑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지지는 뭐예요? 2월 3월 달에 저점이었던 12,500포인트입니다. 이 나스닥 기준. 제 생각은 이거는 뭐 금요일 빠져서 지금 급을 좀 내실 수도 있지만 또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저는 한 70% 이상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인플레 때문에 기업들 가격 비중, 비용 비중이 워낙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 2, 3월 달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와요, 당연히. 당연히 안 좋죠. 하지만 이제 나스닥을 받치고 있는 빅테크들 있죠. 테슬라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 인플레 때 가격 증가를 쉽게 할 수 있는 필수품이고 아주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또 미국 나스닥 빅테크에 다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일단 구글, 애플, 그 다음 아마존 실적 발표가 다 돼요. 그때 걔들에 따라서 아마 이 방향성이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다음 12,500포인트에서는 또 지지 등락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보면서 물론 이제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냥 기대를 하고 그냥 시나리오를 세울 뿐입니다. 시장을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5월 4일이죠. 2주 뒤입니다. 그때 이제 FMC 회의에 0.5가 아니라 이제 0.75% 75bp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요. 50bp 0.5%는 거의 8, 90%로 나오고요. 75%도 지금 4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방에 저는 하는 게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왕 뭐 매맞을 거 빨리 맞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 5월 정시 전에 그 FMC 전에 정시가 좀 튼튼함 미리 선반영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2,500포인트를 어닝과 같이 다음 주에는 저점 지지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지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제가 새로 하나 넣어놨어요. 또 새롭게 나온 이슈가 뭐냐면 지금 유럽 전쟁 때문에 EU 쪽에 가입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문제는 항상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패시브가 돼버렸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현재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이 붙어요. 그 대결을 지금 대선을 하거든요. 르펜이 여자분이신데 상당히 강경파입니다. 미국 옛날 트럼프랑 비교를 많이 해요. 이분 정책이 또 에너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손을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EU에서 탈퇴를 해야 된다. 프렉시트죠.
이런 이슈가 좀 나와요. 뉴스가 좀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정시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미국장 빠지는 것때 사실 조금 일조했다 보거든요. 이제 중국 영향 합쳐서 2016년도 6월 24일이 이후에서 이제 영국이 탈퇴한 날입니다. 그때 투표를 했어요. 국민 투표를. 우리는 야 설마 이후에서 영국이 탈퇴하겠어 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모르게 탈퇴를 하니까 그때 이틀 동안 유럽 증시가 9% 빠졌어요. 지수가 9%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한 5%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브렉시트가 되면 그때 또 재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르펜이 될 확률은 이런 되게 강경파다 보니까 말은 되게 급하게 나오는데 여전히 마크롱이 될 확률이 7, 80%예요. 예. 그리고 만약 혹시나 르펜이 된다 하더라도 2016년만큼 5%, 10%씩 빠지는 장이 아니라 봅니다. 왜?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한번 겪어봤던 일이잖아요. 사실 브렉시트 되고 그날 끝난 게 아니라 얼마나 또 뒤에 별별이 다 있었습니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뒤에 또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서로 협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브렉시트다 이거는 뭐 기사거리 쉽게 만든 그런 문구고 월요일 날은 그냥 아 유럽 이런 일이 있구나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뭐 제가 다 체크해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 미국이 기업이나 개인 소비는 차라리 제일 낫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는 항상 문제가 유럽이라고 봅니다. 유럽이 사실 지금 식량난, 에너지난 때문에 난리인데 독일이 이제 생산량 물가 지수도 한 30%도 나왔어요. 뭐 말도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왔는데 그래도 정신을 버티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의지도 있고 러시아에서 빨리 엑시트해서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 뭐 계획도 잡고 있고 한데 금리를 지금 계속 못 올려요. 진짜 이렇게 인플레 급한데도 금리를 못 올리는 게 그 말은 뭐냐 경기가 지금 되게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워낙 강하다 보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유럽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 글로벌의 선진국의 대표격이고 우리나라를 투자할 때든지 정시 투자자의 기본적인 시장이라면 중국은 이제 중화권 이머징 증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같이 꼭 챙겨야 되는 또 국가입니다. 반대로 이제 중국은 금리를 또 내리려죠. 이제 부양책이죠. 지준율을 내렸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또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오히려 상하이 쪽 기준으로 전면 봉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조금씩 풀어주고 있어요.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초기 때 코로나 때 이 사회주의식, 독재자식 방역에 상당히 큰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신도 콜이 좋고 어쨌든 이렇게 점점 가면서 결국은 집단 면역이 된 거죠. 마스크를 벗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쨌든 봉쇄 처음에는 효과가 되게 좋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중국산 백신도 지금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집단 면역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사실 아직 여전히 코로나 변수가 있습니다.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코로나 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랑 차이 좀 벌어지죠. 중국은 낮추고 미국은 올리고 하니까 1년 반 동안 상당히 강했던 중국 위안화가 한 3일 동안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외자 이탈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된 건 아니에요. 그 상해나 신천 그 비주스 보시면 아직 괜찮습니다. 또 하이 뭐 브리트 채권도 사실 나쁘진 않고 스프레드가. 중국이 사실은 제가 하방 경직을 통해서 워낙 미리 빠졌다 뭐 그런 면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변수나 난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관찰할 수준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제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약세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단기 매매도 뭐 조금씩 하고 있는데 삼전 상방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2600, 2700 코스피 기준으로 자동차나 삼전 같은 것들은 진짜 돈 많은 분들, 시간 많은 분들은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방 경직이 있다고 제가 판단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좀 달러화 기준으로 된 것들은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지만 요번에는 이머징 쪽으로 조금은 차별화되지 않겠냐.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 때 그다음 2018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말에도 그런 면을 좀 기대를 하면서 반도체랑 삼전이랑 외인 수급 보면서 챙기고 있고 좀 이제 경기 방어적으로 가면서
그 매매도 단기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켜야 되는 장이고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 괜찮은 포트, 우리가 들고 있는 포트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약간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매매하는 쪽에서는 이제 단기주로 매매를 조금 이제 3월달보다는 4월달에 좀 힘들어요. 사실은요. 단기주 매매도 힘이 좀 더 쓰이고 좀 더 이제 급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많이 하죠. 실제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장 자체는 이제 어차피 다음 주도 어닝 관련해서 방어를 하는 쪽이고,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나중에도 포트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름 이제 하락 방어를 좀 하고 있는 포트를 제가 꾸렸어요. 중기주 같은 케이스는 다 방어주 전략으로 다 만들어 뒀고요. 단기 매매를 하는 쪽은 어차피 제가 매매를 해드리면 되니까 뭐 그거는 제가 계속 이제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섹터로 넘어와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대형주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사실 말씀을 드렸죠. 잠깐 우리 코스피 잠깐 볼게요. 항상 제가 이제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리는데 잠깐 한번 보세요. 이게 3월달이고요. 3월달 이때가 4월달. 자, 보시면 3월달은 조금 빠졌지만 바닥 찍고 반등을 줬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단기주 테마주가 좀 돌 수 있습니다. 4월은 시작하자마자 빠졌죠. 빠지니까 불안해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반등을 줄 듯 하니까 가는데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계속 그러죠. 이러니까 사실 이게 테마든 뭐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급들이. 3월달 같은 케이스는 요게 2, 3주 오른다고 보니까 가더라도 내일 팔아도 되고 2, 3일 보는데 이런 장은 불안해요. 올라도 팔아야 돼. 그리고 계속 올랐다 밀리고 한번 가는 듯 하다가 또 피레침 달고 이런 패턴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극단적으로 급등주를 막 쫓아다니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4월 달에 어떤 테마주 성격이나 장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대형주장 시프트 얘기는 왜 드렸냐면 어쨌든 코스피를 이제 2600, 2700 사이에서 제가 하락 밴드로 정해놓고 이제 반도체를 보는 거죠. 이제 비메모리 쪽, 그다음 메모리 쪽. TSMC 같은 케이스 대만은 사실 되게 괜찮아요. 여전히 이제 TSMC는 지금 사실 메모리가 되게 필요한 게 자동차가 모듈한다, 어디 모듈한다는 것들이 그 섹터별로 다 나오는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쪽이 많습니다. 그 TSMC가 사실 주가가 되게 견조해요, 여전히. 그 TSMC가 전 세계에서는 비메모리 쪽은 75% MS를 갖고 있어요. 엄청나죠. 역사도 35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4년, 5년 정도 됐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으로 사업단을 따로 꾸린 게 5년밖에 안 됐어요. 만으로 4년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뭐 삼성전자가 잘한다 못한다 왜 이렇게 안 되냐, 돈은 그래 수조씩 갖다 붓는데 언제 따라가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워낙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자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큰 흐름상 봤을 때 이제 국제 정치학적으로 이제 정권도 바뀌고 반도체 굴기는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신냉전 시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번에도 또 보면 미국과 잘 풀어 나가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대형주로 살아야지 코스피가 사는 거고요. 코스피가 또 괜찮아져야지 우리가 또 매매하는데 힘을 또 얻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밑에서 불안한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직 갖고 있는 것들 중에는 방어주 포트가 사실 많아요. 제가 중기주로 이번에 하나 넣어드린 것도 식품주였죠. 제가 좋게 봤던 게 계속 이제 방산주. 요번에 이제 2월 말에 전쟁 터지면서 각국별로 이 방산 산업에 대한 국방비 증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력으로 따지면 전 세계 6위라는데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제 방산 업체들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드렸던 LIC,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카이 이런 것들로 따지면 거의 글로벌 한 5위 안에 들어요. 상당히 기술이 괜찮습니다. 기술력은 좋고 가격은 싸고 그래서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방산업체들이에요.
그 다음에 코인 쪽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안 좋았던 때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돈들이 어쨌든 방어를 좀 한다. 코인 쪽에 대한 신성장 자산으로 들어온다고 지금 계속 저는 가져가고 있고, 어제 같은 케이스에 물론 미국이 한 3% 정도 빠졌어요. 근데 그래도 뭐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살짝 무너지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올해 들어서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코인 포트를 계속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식품, 그 다음에 방산, 이 코인, 이쪽을 제가 사실은 방어주 포트를 좀 크게 보는 섹터라서 이 포트들은 다 들어가 계실 겁니다. 이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인플레는 쉽게 꺾이진 않아요. 여러 가지 보면 올해 어차피 계속 미국 기준으로 5, 6, 7% 인플레가 나올 거고,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이 물가가 한 2년까지 간다 보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보다 빨리 끝나기도 바랍니다. 어쨌든 올해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에서 또 곡물이나 이 식량 문제 있죠. 이쪽이 또 더 힘들어요. 파종기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 또 다른 나라 같은 케이스는 또 기상 이유 때문에, 이상 기후 때문에 또 이러면 또 라니냐 또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물 사료 쪽은 어쨌든 계속 인플레 요소 중에서도 좀 가져가야 될 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요것도 저희가 또 뭐 매매를 좀 하는 거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테마주가 사실 도는데 아까 3월달, 4월달 장차이라 말씀드렸지만 3월달보다는 레벨이 좀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뭐 단기 매매라는 건 사실은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그냥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처럼 습관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 시장보다는 좀 강한 종목 위주로 계속 제가 포트 구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요. 참 그리고 이제 종목을 갖고 있는 것들, 우리 갖고 있는 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케이카가 이제 목표방에서 계속 가지고 계세요. 제가 절반은 물론 팔았죠. 케이카가 그때 한 36,000원 올라올 때 팔았는데 요번에 지금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때 한번 반등을 줄 것 같다 했는데 받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거래량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큰 물량은 뭐 크게 나온 거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36,000원대 두 번 올 때 한 절반씩 팔았죠. 절반 남겨있는 상태이긴 한데, 원래 대선 때 이제 중고차 관련 현대차, 기아차가 진입하는 거에 대한 대충 가이드라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둘이 싸우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에서는 이게 왜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느냐, 들어올 때 어떻게 무조건 최대한 늦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현대기아차 자체는 어떻게든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4월 말에 또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을 해서 둘이 협의를 또 합니다. 토론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중재안을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실적은 좋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저번에 이제 2달간 미국이 빠졌다지만 아직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는 여전히 비싸요. 뭐 사실 기업 측으로서는 중고차 하는 데 사실 나쁘진 않죠. 지금 중고차 업계에서는 그렇게 봐요. 대기업이 지금 당장 들어오더라도 2, 3년 동안 연기를 해야 된다. 2, 3년. 그리고 최대 3년간은 매입이나 판매에 계속 제한을 둬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 측에서는 사업 개시는 일단 하자. 하지만 매입 제한은 안 되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판매를 올해는 한 4.4% 정도, 23년 내년에는 6.2%, 24년 2년 뒤에는 8.8% 내에서 우리가 총량을 좀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개 정도의 절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빠져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줄 때를 계속 기다리고 나머지 남은 것들을 정리를 하면 이제 중기주 갖고 있는 목표방에서도 제가 단기 매매를 좀 하려고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좀 지겨우시더라도 항상 그러셨겠지만 어쨌든 제가 수익을 내드립니다. 내드리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아요. 아직 우리 코인주도 괜찮고 하니까 좀 더 들고 하시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건설주가 아직 있죠. 제가 건설주
건설주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포토가 있어서. 건설주는 지금 건자재가 워낙 비용이 인플레 때문에 시멘트, 뭐 토목, 그다음에 그 나무 쪽 이쪽이 워낙 지금 많이 올라서 얼마 전에 이제 둔산주공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분양을 가장 크게 하는 12,000세대짜리 잠실 쪽에 있는 분양 세대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전면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거기 이제 아예 그냥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다 빼버리고. 뭐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결국은 문제는 뭐냐, 공사비가 너무 올랐어요. 한 40%씩 올라 버렸어요. 한 1조 들게 1조 4천억 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초기에 이제 그걸 해놓은 대로 가다 보니까 건설업자가 놔두면 이거 공사해봐야 뭐 본전이 아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걔들만 그런 게 아니라 건설업장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올해 어쨌든 가장 큰 흐름이 제가 뭐 방산이나 원전이나 건설 쪽이 정부 정책 수혜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흐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지금 신정부에서도 공급을 늘려야 되고 건설 수요는 꾸준히 늘 거라 보지만 인플레에 한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좀 등락이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대림산업 같은 게 주가가 좀 빠졌죠, 이번에. 근데 지금은 대형 주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중소주 중에서 제가 수급 괜찮은 걸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보 토건을 좀 가지고 있죠. 삼보 토건. 중소주 중에서는 요거나 동신건설이 제일 좋아요. 동신건설이 제일 좋은데 동신은 지금 회복을 했는 상태인데 좀 끼가 있죠. 삼보 토건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 32,000원까지 3,200원까지는 가야지만 제가 흐름이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2,000원대 중후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조금 흐름이 괜찮고 다시 한번 정책 관련 얘기가 나오면 어쨌든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수급입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수급이기 때문에 거미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하는 쪽에서 제가 종목들을 꾸준히 매매를 하고 있는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예. 사료주들을 매매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현대사료를 제가 마무리했었고 이제 한일사료 계속 지금 매매하고 있잖아요.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현대사료를 이제 공부 삼아서 큰 수급들이 어떻게 개인 심리, 개인 수급을 이용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를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뭐 이거는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뭐 수익률도 뭐 괜찮게 나왔고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 보거든요.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근데 한일사료는 제가 매매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야, 이 급등주만 계속 하다가는 이게 나중에는 일반 종목을 사들이고 막 이제 몇 주 한 달 들고 있으면 못 견디세요. 이게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지만 지금 장이 워낙 지금 안 좋아서 일단 수익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매매를 했죠. 실제로는. 예, 어쨌든 뭐 비공식으로도 한 2번 드리고 공식으로 한번 드려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장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는 원래 정말 개인적으로 좀 열심히 좀 보고 좀 하실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너무 이게 원래 상한가 따라잡기 급등주 따라가면 개인들은 정말 잘 안 좋으세요. 그냥 제가 하는 것대로 하시고 매매 시간을 드리는 것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현대사료 같은 케이스, 야 이거 지금 한 만원 2만원에 사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때 좀 팔면 한 10배, 이때 팔면 또 한 10배, 뭐 그냥 몇 배씩은 쉽게 나겠네. 보통 개인분들이 쉽게 말씀하세요. 이 차트 보고. 자, 요번에 우리가 매매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전 2020년도 필로시스 매매할 때도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한 수천만원 뭐 수억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풀로 다 드렸기 때문에. 요번에도 물론 비중은 제가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한 20-30% 드렸을 겁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하세요. 진짜 그랬었어요. 저한테 개인 메신저가 와서 링거 맞고 왔다고 쓰러져가지고 이 등락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어도 불안하고 올라가도 불안하고 조금 빠지면 더 불안하고
그런 분이 사실 그때 한번 저도 있었기 때문에 또 저는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야 그냥 사면 대박 나겠네, 대박 났던 주식이겠네, 우리 매매해 보셨겠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으면 덜 불안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견딜 때 폭락하지 않을까, 뭐 올라가면 이거 더 사야지 않을까, 이거 30% 50% 먹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등주를 보면서 단순하게 너무 로또처럼 야 내가 저기 1억 꽂았으면 10억 됐겠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 투자도 정말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돈 쉽게 버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넣어놓고 어디 놀러 갔다가 잊어먹고 있다 밀었는데 이런 건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위험한 주식을 살 때 본인이 잊어먹는다? 그냥 로또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마다 개인분들이 너무 큰 꿈, 진짜 꿈이거든요. 이건요. 현실에 불가능한 꿈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급등주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매매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니구나, 그런 걸 좀 아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뭔가 별의별 일 다 있어도 리오프닝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나아요. 리오프닝 중에서 화장품 제가 2개 찍은 거 있잖아요. 지금 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들으셨을 겁니다. 뭐 아모레도 있고 온갖 거 다 있지만 화장품 관련주가 20개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토니모리, 그 다음에 이차안불, 이게 딱 2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일 나아요. 이게 흐름도 제일 좋고 수급도 제일 좋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 뭐 급등다 이런 거 보면 시총이 너무 작고 아니면 너무 실적이 안 좋고 이런 것도 많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매매하기엔 딱 좋습니다. 이것도 4월 초에 한번 급등을 했죠. 리오프닝 기대 때문에, 오픈 마스크 때문에. 그리고 장 때문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장 보셨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빠지면서. 근데 이거는 추세가 올라가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지수를 이겨야 돼요. 근데 이걸 이기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에 홀딩을 하고 딴 방에도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을 이기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자, 토니모리도 마찬가지죠. 롯데 조금 줄였지만 결국은 이거 받치고 올라가잖아요. 아직까지 추세가 계속 되고요. 금요일날 이차안불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칠 것 같아서 위로도 좀 보고 그랬는데 금요일이라든지 짧게 치더라고요. 짧게 뭐 28,000원 갖다 빠지고 그랬는데 아직 유연하니까 보시면서 화장품 중에서는 이 2개가 가장 메인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에스테틱 미용 중에서 요즘 루트로닉은 뭐 가장 기본입니다. 루트로닉 이거 3만원 넘어가면 비중 줄여냈는데 아직도 3만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또 27,000원 빠졌다가 또 살아났죠. 그래서 또 고점 또 타진을 할 거라 봅니다. 뭐 3만원 넘어가면 그때 봐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로닉을 또 하나 드렸어요. 하이로닉이 요때 이제 드렸 12,500원대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요 정도 받칠 거라 봐요. 받치고 지금 시장이 워낙 사실 방향성이라든지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수급 있는 살아있는 종목 중에 이 스토리 맞는 것들 2개 정도 보면 됩니다. 이 에스테틱 쪽에서는요. 영화는 이제 CJ CGV는 쇼박스를 제가 봤는데 CJ CGV도 물량 나왔다가 다음날 물량을 돌파를 하고 그러면 괜찮아졌어요. 근데 뭐 한 3, 4일 또 쉬었죠. 아직은 유효하니까 그냥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쇼박스도 제가 단기로 보려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00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6,400원 그죠? 6,400원대 지지되면 괜찮다 했는데 빠졌죠. 약하다 말씀드렸고 금요일에 다시 올라왔어요. 이러면 다시 봐야 됩니다. 이런 게 다시 올라와서 버티면 다시 치고 갈 수 있어요. 다음 주 봐야 될 종목이라 보거든요. 이 정도 보면 되고, 영화 그다음 엔터. 엔터가 제가 또 이번 주에 매매가 안 있었습니다. 엔터가 SM 보세요.
엔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상대 레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월드 투어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제부터 매출이 는다. 이런 정권사 레포트 사실 많았고요. 근데 한 3, 4일 계속 빠졌죠. SM, YG 엔터 더 떨어졌죠. 그럼 JYP가 제일 강하긴 한데 얘도 지금 좀 믿고 떨어지죠. 예, 이런 게 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작년 말에도 그랬어요. 어차피 작년 말에 코로나 때임에도 불구하고 엔터는 어쨌든 온라인 상에서도 매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잘 올랐는데 이때죠. 그때 YG도 제가 매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YG 엔터에서 2번 매매했잖아요. 올랐다가 한 2달 빠져버려요. 한 달 정도. 이때 매도를 했던 애들이 기관들입니다. 기관들. 걔들이 사서 수익 나고 저것들이 팔아요. 또 걔들이 또 사서 올리고 또 지금 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 여러 가지 기관 있죠. 연기금도 있고 투신, 보험, 증권, 뭐 금융상품 다 있는데 얘들 파는 거는 이제 펀드를 담당하는 투신 쪽입니다. 투자신탁 쪽. 투신에 돈이 없어요. 펀드로 개인들이 돈이 안 들어옵니다. 뭐 직접 투자는 하지 누가 무슨 펀드에 돈 넣어요. 계속 빠지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투신들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신규 자금 유입이 없다 보니까 뭘 팔아야 살 수 있어요. 지난주에 2차전지 좀 괜찮아 사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방산주도 좀 사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수익난 걸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빈곤한 이 기관들이 엔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절반 남았던 SM, CNC도 그때 매도를 들여서 손절을 쳐드렸습니다. 단기로 좀 안 좋은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주 편입한 게 SPC 삼립이라고 또 있죠. SPC 삼립. 제가 이제 방어주 전략으로 지금 중기주를 다 맞춰드렸다 그랬는데 2차전지 하려다가 방어주를 했어요. 2차전지는 뭐 나쁘진 않은데 테슬라가 버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중기주는 어째 장 안 좋을 때 잘 버티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SPC 삼립은 3월 달에도 제가 이제 방송 준비를 처음 막 찍어보고 할 때 요때 보고 있다가 튀면서 요때 찍었었어요. 8만원대 중후반에 찍었는데 어쨌든 거기부터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 상승이 한 달 반 정도 횡보를 지금 한 달 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돌파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9만원 중후반 한 10만원 넘어가면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갈 거라 저는 봐요. 그래서 SP 3립을 추천드렸고요. 실적 괜찮고 시장 성격 되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방사는 뭐 꾸준하죠.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세 개는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건설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코인이 어쨌든 지금 나스닥이랑 같이 가다가 덜 빠지긴 하는데 비트코인이 가장 기본입니다. 비트코인 기본이에요. 글로벌 정시의 기본이 미국이라면 코인 시장의 기본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4만 불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지금 살짝 등락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의 프로젝트들, 뭐 그 중에 제가 사이코인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연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개인들이 투심이 좀 약하죠. 뭔가 빵빵 터지든지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그런 급등주 증시에서 뭐 현대사료나 이런 거 가면 뭐 돈이 몰리듯이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알트코인들이 자잘하게 나오는데 아직 그게 큰 게 지금 안 터지고 있고 뭐 제가 좋게 보는 게 이제 싸이월드 도토리 DTR 같은 케이스인데 요거도 지금 조금씩 늦어지더라고요. 이러저런 일로. 그러다 보니까 뭐 큰 흐름 변한 게 없고 알트장을 노리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심리는 아직 여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개별 바이오도 여전히 박셀바이오는 뭐 가지고 계세요. 뭐 수급 믿고 지금 거래를 최대로 줄이고 있죠. 계속 10만 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조금 더 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지루한 개인들이 빠지고 있는 단계라 보고 아마 요거는 비중을 더 늘리진 않을 거예요. 한번 더 늘릴 때는 치고 갈 때 그때 이제 한번 늘릴 거고 나름 좀 시장에 맞춰서 전략주로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 비중 가지고 계시고 치고 간다 싶을 때는 제가 비중을 조금 더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올해 세배 보는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적어만 놓고 제가 구체적인 타이밍을 지금 안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고 타이밍을 뭐 거의 되긴 됐는데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한번 좀 편입시켜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대략 요 정도 설명을 끝내고 마지막에 지금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항상 조금씩 드리고 싶은 얘기를 첨부를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어닝이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게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도 한 5%씩 빼버려요. 금요일날 이 대형주가 순간적으로 5%씩 빠집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향후 반도체 전망이 되게 좋게 나왔죠. 사실은 전망이 조금 불안하니까 아예 못 올라오고 신저가를 내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숫자도 나와야 되고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도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서, 안 그러면은 주가가 못 치고 갑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진짜 뭐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뭐 단기주에서 놀아야 되는 거고요. 급등주 이런 것들은 놀아야 되고, 어쨌든 지금 정석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회사나 시장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어닝 실적 발표를 계속 챙기셔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다음 주 애플, 아마존, 여기 날짜 있죠. 다음 주 수목금입니다. 우리나라 날짜로. MS가 이제 수요일, 알파벳 옛날 구글이죠. 수요일,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 목요일, 아마존과 애플이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아침에 다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다음 주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를 좌우할 것 같으니까 이거 체크를 하시면서 다음 주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조금 지루한 쪽에서는 종목 한 개 정도를 단기 매매 위주로 돌릴 거고요. 지금 단결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패턴 시장에 맞춰서 어쨌든 시장을 이길 수 종목으로 계속 편입을 시켜 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뭐 저랑 같이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절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만 할 뿐이고, 아직까지 그래도 제가 공식적 현금 비중 안 드리잖아요. 예. 레버리지는 쓰지 말고, 하지만 현금 비중까지는 안 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뭐 제가 버틸 수 있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시나리오 맞춰서 대응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좀 미국 시장 보고 많이 기분이 안 좋으실 분도 계실 건 한데 어차피 저희 포트는 큰 이해 없어요. 예. 다음 주에 갖고 있는 것들이든 방어주 포트, 뭐 단기 매매 같은 거 충분히 응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그렇듯 주말에는 푹 쉬시고 힐링 리프레시 하신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